감독님 이름이 호재시네요. 호재입니다, 이 영화. 2009년도 영화인데 놀라울 정도로 촌스러워요. 그럼 과연 이 영화처럼 차트를 보고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작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 진짜 난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주식을 제대로 그리고 재밌게 다룬 영화인 작전을 한번 이렇게 골라봤어요. 이 영화 작전은 2009년도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작전이 박용하 배우분의 영화 유작입니다.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요. 주식을 아예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흥행을 잘 못했거든요. 한 150만 정도 들었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면서 이 영화가 왜 흥행을 못했는지, 이 영화의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는지,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식 얘기들까지 전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작전 시작할게요. 쇼박스. 이 쇼박스 진짜 오랜만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끄떡없어요. 김무열 배우죠. 너무 젊지 않아요? 이 영화가 김무열 배우분의 영화 데뷔작이에요. 이거 촬영할 당시 한 28살 정도 쳤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엄청 유명한 배우시지만 당시에는 첫 번째 영화 데뷔작이라서 되게 뉴페이스였죠. 대체 어떤 놈들이야? 그게 자본주의다. 여러분, 이 감독님 이름 보이시나요? 감독님 이름이 호재시네요. 호재입니다, 이 영화. 저 이거 영화 다 보고 알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감독님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영화의 감독, 이호재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작전을 했었던 사람 2명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인터뷰 안 한다고 막 했는데 감독님이 계속 철저하게 익명보장이다, 절대 정보 새지 않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2명을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했었던 작전 세력 2분 다 약간 마인드가 주가 조작은 당연히 범법이다. 그치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필요악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둘 다 약간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작전 세력들을 연기를 할 때 약간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연기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분의 말투나 이런 제스처나 옷 입는 거, 이런 거를 영화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셨다고 해요. 자, 지금 영화의 배경이 5년 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한 건 2009년이니까 5년 전이면 2004년이죠. 이 2004년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바로 닷컴 버블이 터지던 시기였죠. 이 닷컴 버블이 인터넷 관련된 벤처기업들, 막 무슨 닷컴, 무슨 닷컴을 가진 벤처기업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가 이 거품이 꺼지면서 팍 폭락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이제 그 닷컴 버블 시대인데, 이 닷컴 버블에 가장 크게 타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독일이었다고 해요. 세 나라의 공통점이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이 따로 있는 나라들, 나스닥, 코스닥처럼. 그래서 당시에 이 닷컴 버블 열풍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불었고, 그리고 이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한 공황 사태가 왔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이 닷컴 쪽으로 회사를 낸 거 아니겠냐? 어? 그 인터넷 돈 안 된다고 하던데. 너 진짜 본질을 모르는구나. 무슨 컴. 딱 이렇게 간판 달고 코스닥에 띡 올려놓기만 하잖아? 그럼 몇십억은 그냥 땡길 수 있다는 거라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엄마, 이 집 샀다. 집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했어. 아니 뭐? 과천 촌구석이 무슨 비전이 있다고 집을 덜컥 사? 이게 사실 영화에서 감독이 넣은 개그 코드예요. 지금 배경이 2004년이고 개봉 시기는 2009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과천의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감독이 실제로 과천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 과천 촌구석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아파트를 사? 라는 이 대사 자체가 개그 포인트였던 거죠. 영화 개봉 당시에 과천의 아파트 값은 거의 평당 1억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21년도에 저 아파트의 추정 금액은 뭐 지금 약간 방 뭐 한 2-3개 있는 걸로 봐서는 한 20-30평대 하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거의 뭐 30억 정도는
간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박용화가 아니라 이 어머님일 수도 있어요. 이 동네는 죽었다 깨나도 안 올라요. 엄마가 부동산을 알아? 30억 됐다니까? 딱 3개월만 돌리고 빼는 거야. 이러고 3개월 만에 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사기야! 사기라고 이거! 망했죠. 망했어요.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작전주야. 현수야 완전 고맙다. 오메가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 먹어. 혼자 다 먹을 거야. 끊어. 아 이런 그지 같은 새끼. 나도 저 핸드폰 썼었는데. 스카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씨발. 목표 카페 건너겨놓고 당했어. 씨발 깜짝이야. 박희순. 이 영화가 약간 2009년도 영화인데 놀라울 정도로 촌스러워요. 뭔가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도 촌스럽고 배우들의 딕션이나 말투도 되게 막 약간 영화 같지 않고 되게 다 연극처럼 얘기를 해서 엄청 촌스럽거든요. 대사 자체도 되게 좋고 각본도 너무 좋은데 감독이 디렉션을 잘못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굉장히 촌스럽게 대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촌스러움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사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박희순 배우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이 박희순 배우분의 연기에 막 계속 감탄했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혼자 안 촌스러워. 이렇게 촌스럽게 연출한 영화에서 혼자 빛나요. 내부에서 정보가 샜다. 그런 새끼들은 아예 합숙을 시키던지. 실제로 작전하시는 분들은 합숙을 한다고 해요. 무서운 세상이야. 주식에 죄가 깊으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개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수시고. 개인 투자자 무시해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 기를 죽이고 그래요? 여기 연할 보시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작전 기간이라고 보면 총 3개월짜리 작전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작전은 저렇게 3개월 단위 이렇게 짧게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 길게 잡고 간다고 해요. 애초에 3개월은 작전하기에 너무 걸리기 쉬운 짧은 기간이라고 해요. 여기 눌림목이 발생한 건 이 세력들이 사장님께서 자금이 모자라서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이 영화처럼 차트를 보고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치만 이 영화에서 박용화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작전주다라고 설명하는 건 결국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차트를 꾸며놓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영화에선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저같이. 복선이죠. 지금 저보고 작전을 보라는. 그래도 오면은 기업체인데 그냥 갖다 쓸 수는 없고 뭐 할래? 과장? 대리? 지금 이 영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26분 됐죠.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데 또 하나의 단점이 너무 늘어져요. 결국 이 영화는 작전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박용화가 여기에 왜 합류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요는 무조건 있긴 했지만 26분 동안이나 할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작전을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좀 쓸데없는 장면들이 많고 약간 늘어지는 게 있어요. 전개가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번 작전에 멤버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없다. 시작해. Hey, what's up, guys? 이 배우분 브라이언 초이로 나오시는 김준성 배우분인데요. 실제로 홍콩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직업이 바로 펀드 매니저셨었다고 합니다. 한 3년 동안 펀드 매니저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 펀드 매니저 역할이 사실 본인의 과거 직업을 직접 연기하신 건 거죠. ABM 암로라는 그런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해요. 펄이 괜찮네. 한 600억은 뽑겠다. 이 사람이 이 죽이는 아이템을 그거밖에 못한다고? 자, 그렇죠. 600억. 너무 적죠? 지금 앉아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5명이에요. 여기에 그 김민정, 앵커 다 포함하면 1인당 한 70억은 가져가나? 70억으로 뭐해? 한남동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 이게 2009년 영화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작전 세력이 600억을 턴다는 것 자체는 약간 너무 낮게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도 이 600억이 너무 적다. 무슨 작전 세력이 600억을 털려고 이러고 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더 실감하게 보시려면 공 하나씩 더 붙여서 6천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보면 훨씬 현실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이상하지.
약간 이런 장면도 되게 쓸데없는 장면이거든요. 요거 이 드라큘라 저 제킬란지 뭔지 저거를 먹는 장면, 요 장면은 통째로 다 빼도 영화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여간 좀 쓸데없는 장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김승범입니다. 이야, 직접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 피부 아주 좋습니다. 관리 어디서 받으시나? 아, 박혜순 연기 너무 좋아. 아 진짜 3만 원, 2만 원. 삭자 2장. 형 더블 보기잖아. 2만 원 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5천 원만 깎아줘. 아 왜 있는 것들이 돼? 아유 쪽팔려. 이 장면이 약간의 복선이었던 거죠. 저 대산통한 사장이 사실은 돈이 없는 약간 빈털터리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2만 원도 없어서 15,000원 주고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이 궁하다는 거를 약간 암시해주는 장면인 거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쳤어? 이 정도는 해줘야 겁을 먹지. 새 가슴이야. 네가 지금 얼마짜리 작전을 망칠 뻔했는지 알기나 해? 제가 이 영화 왜 흥행 잘 못했는지 말씀 안 드렸죠. 여기에 이제 약간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박희순이랑 김무열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뭐 대사 끝마디마다 씨발은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방금 이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주가를 조작하는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19세를 받았어요. 19세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말고는 19세로 판단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야한 장면 하나도 없고 폭력적인 장면? 뒤에 조금 나와요. 근데 뭐 애교 수준. 그래서 당시에도 이 영화가 19세를 받은 거를 감독이나 박희순 배우분이나 뭐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다 되게 의아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19세로 개봉한 것 때문에 원래 들었어야 할 관객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 지금은 이제 DVD랑 다 15세거든요. 만약에 15세로 개봉을 했으면 50만 원 더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한 김에 두 번째 이유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가 2009년에 개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막 코스피 2000 돌파하고 주식시장이 엄청 활발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흥하는 이 흐름을 타서 우리 영화도 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영화를 제작하는 도중에 2008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터졌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도 시나리오를 꽤 많은 부분을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경제 불황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조금 수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나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만연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식 영화가 많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유도 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던 또 다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처럼 주식이 막 완전 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영화가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만들어져가지고 개봉을 한다면 이 영화 진짜 흥행할걸요?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많은데. 너 통정거래라고 하냐? 들어봤지? 들어본 거랑 해본 거랑은 다르지. 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자고. 이 영화가 각본을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정거래 설명하는 부분인데 좀 저급하긴 하지만 이 통정거래 자체의 개념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 술을 마시고 더 따라서 마시고 그 안에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 중간에 다른 투자자들이 끼워줄 수 없게 그러면서 조금씩 주가를 올려가는 그 과정을 되게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서 각본에 진짜 신경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치만 문제는 이 장면이 너무 늘어졌어요. 술을 그냥 한 바퀴만 돌리면 되지 한 두세 바퀴 돌려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술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격만 오르고 우리 안에서 돌아. 이거 봐, 지금 개미들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 끼어들 틈이 없지. What's up, baby? 아우, 이거 봐. 5분째 술만 처먹고 있어. 시작할 때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대화가 너무 늘어져서 좀 지루했는데 뒤에 저 건달 막내분 있잖아요. 저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분 자세 보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동생 불러서 대산 주식 사라고 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결국 끝까지 병풍이야. 난 뭐 대사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어. 얼마 남았다고? 7억 남았어. 도대체 도박빚이 얼마였던 거야? 에라이 한심한 새끼야. 도박비 때문에 돈이 없었던 거죠. 에이 피부 좋은 양반. 당신 돈 내일까지 먹은 돈 다 토해내.
요것도 약간 각본의 섬세함. 왜냐면 이 사람은 초반에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계속 쭉. 그리고 이 영화에 워낙 등장인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관객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피부 좋은 양반. 아, 그 초반에 나온 피부 좋은 애널리스트 그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약간 관객들 배려하는 대사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따 아십니까? 아까 따라잡기 말이야? 바닥친 주식은 반드시 다시 오른다고 믿는 바보십니.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아우, 명언. 저렇게 뼈 아픈 명언이 없어요. 팩트도 폭력이에요. 저런 비용신. 빨리 탈 비용신 새끼야! 여기서부터 김무열 배우분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저 표정 봐, 표정.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종일관 둘이 붙어먹고 완전 나쁜 놈 1, 나쁜 놈 2였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겁을 먹은 거지. 살인을 보고 나서 겁을 먹은 그 이후로 김무열의 연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 표정만 봐도 엄청 겁먹은 게 보이잖아요. 요 뒷부분의 김무열 연기 너무 좋았어요. 대답해, 씨발놈아! 알았어. 알았으면 반말이고, 이 개새끼야. 알았어요. 아, 너무 웃겨. 수현이 어딨어? 딴 데서 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복선이죠. 조변영 차장의 습관 중에 하나가 저 스마일 공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게 습관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이 순간에서 저거를 던져버리죠. 이 조변영 차장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약간 분신과도 같았던 저거를 던짐으로써 얘가 이제 망할 거다라는 거를 약간 암시적으로 표현해준 부분인 거죠. 여기 보면 스마일이 뒤집어져 있어요. 더 이상 웃을 수 없다는 거지. 고 형사, 나오면 경제사범이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납치 살인도 경제활동이냐? 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세상이구만. 착한. 박희순의 대사를 저 처음과 끝에 저런 식으로 배치한 게 너무 좋아요. 황 사장 분명히 나타날 거라 그랬죠? 남비서를 역으로 이용하자고 했던 건 난 거 같은데. 거래 내역을 일부러 흘린 사람은 저고요. 목숨 걸고 미끼가 된 건 나거든요. 아우, 티키타카도 촌스러워. 이 영화가 놀라울 정도로 촌스러워요. 조금만 고생하세요. 방법 찾아볼게요. 이렇게 촌스러운데 재밌는 것도 제주예요. 저는 이 영화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촌스럽다고 느낄 뿐. 뉴스가 나간 후 한결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쳤고 엄마 아파트는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제 좀 사실 촌스러운 방법이잖아요. 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작전주가 합병하려고 했던 회사가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대박이 났다.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너무 권선징악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뻔하게 갔다 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불호를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감독이 나름 이렇게 결말을 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결말에서까지 이 주식 자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끝내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강현수가 성공하는 모습까지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 작전 이런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겨레가 상한가를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산창투가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감독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조금 드러나는 편이에요. 결말에서. 좀 편한 방법이긴 했지만 그래도 뭘 말하고 싶었는지는 딱 와닿았었던 그런 결말인 것 같아요. 내 돈 7천만 원은 어떻게 됐냐고? 글쎄. 아, 예, 지점장님. 한결 배당금 나왔죠? 얼마? 2억? 자, 보십시다. 과연 그럼 강현수는 한결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아까 7천만 원 넣었죠. 배당금 방금 2억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회사도 한 3% 정도를 줘요. 뭐 더 많이 준 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자, 그럼 배당 3%로 2억을 받으려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7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수는 7천만 원으로 70억을 번 겁니다. 100배 번 거죠. 부럽다. 70억을 가진 사람 치고 BMW 너무 검소한 것 같은데. 아까 임시 번호판 달려 있었으니까 세컨차인가? 내가 괜찮은 중소기업 하나 찾았는데 거기다 딱 3년만 묻죠. 요것도 보면은
현수는 처음에 차트만 보고 1일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괜찮은 데 있으니까 3년 묻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식의 올바른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라는 거를 끝부분에 계속 이제 이렇게 노출해주는 거죠. 투자를 할 땐 주가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게 되도록. 이 부분에 뭐 거의 노골적으로 넣어뒀죠. 교훈이다. 이 영화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넣어놨죠. 이 영화가 놀라울 정도로 촌스러워요. 요 지금 마산창투 이야기 뒤로 흘러나오는 노래 들리시나요? 쉽지 않은 상황이야. 아직 목소리가 익숙하시죠? 박용화가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조PD가 작업한 노래고요. 제목은 머니이고 가사를 보면 주식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 가사에 뭐 미네르바 신드롬부터 시작해서 막 중간에 뭐 워렌 버핏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게 Make it mine Here we go again.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작전을 보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랑 주식 이야기들을 몇 개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도 간만에 이 영화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또 박용화 배우분 오랜만에 보니까 또 되게 그립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지 조금 오래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화를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특히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화의 코멘터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